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월 3일 월요일에 2부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 2부 방송은요, 조금 스페셜하게 준비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앞으로 어떠한 그 투자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미국 증시를 바라봐야 할지 일종의 기준점이 좀 필요한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투자 논리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좀 특별한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기사 그리고 영상 내용에는요, 우리가 굵직굵직하게 생각할 수 있는 테마가 등장을 하거든요. 과연 다가오는 2022년 그리고 이제 1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3년, 5년, 10년을 바라볼 때 어떠한 그 테크놀로지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고 어떠한 테크놀로지가 우리의 삶을 많이 변화시킬지를 생각해 보면서 투자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에서 오늘 같은 특별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굉장히 좀 재미있는 영상이 마지막에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2022년을 시작하면서 보내드리는 특집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2부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2부 방송은요, 사실 메타버스라는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 하나에 집중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 방송입니다. 자, 그런데요, 일단 메타버스에 집중하기 전에 하나의 기사를 통해서 과연 다른 전문가들은 어떠한 그 미래를 꿈꾸고 있는지 그들의 의견을 먼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RBC라는 투자 기관이 등장을 합니다. RBC는 로열 뱅크 오브 캐나다의 약자입니다. 따라서 이제 캐나다 은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캐나다 은행의 주장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트렌드, 여러 가지의 트렌드를 우리한테 제시를 해줄 텐데, 이러한 트렌드가 우리가 살아갈 미래를 지배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트렌드에 투자를 하면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고 있는 거죠. 과연 이제 그 로열 뱅크 오브 캐나다가 좀 생각하고 있는 미래의 트렌드는 어떤 것이고, 이러한 트렌드에 부합하는 종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관심을 갖고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RBC, 로열 뱅크 오브 캐나다가 이번에 5개의 그 테마를 발굴을 했다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우리와 같은 투자자들은 이러한 5가지의 테마를 이해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테마들이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지배할 것이기 때문에 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5가지 테마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운을 띄고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밸류에이션,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밸류에이션이잖아요. 근데 이 밸류에이션은요, 이론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미래의 캐시플로우를 땡겨서 현재의 가치로 디스카운트를 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에 집중을 한다는 것은 미래의 가치를 보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대다수의 투자자들은요, 이렇게 다음 분기의 실적 아니면 다음 1년 후, 2년 후 이렇게 너무나 근시안적인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투자를 진행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순된 거죠. 주식 투자 자체가 밸류에이션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먼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실상 뚜껑을 열고 보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냥 한 분기 다음 달에 어떻게 될지, 다음 분기에 어떻게 될지,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이러한 굉장히 좀 단기적인 시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얻기 어렵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굉장히 드물게 투자자들이 시간이나 노력을 한다라고 나와 있죠. 따라서 우리가 5년, 10년, 15년 이렇게 멀리 보면서 좀 참을성을 가지고요, 시간도 투자하고 그리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면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견입니다. 자, 이번에 RBC에 따르면요, 5가지의 가장 주요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섹터에 관계없이 나타나는 5가지의 띠이 있는데요. 이 테마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첫 번째 테마가 뭐냐면요, Extending Life Spans입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인간의 그 생명을 연장하는 이러한 테크놀로지를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거죠.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상당히 우리의 그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꾸준한 노력을 해왔는데 이게 갑자기 멈출 리가 없죠. 따라서 여기에 집중하는 테크놀로지를 잘 발굴해서 투자를 한다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해주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최근 들어서 사실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시대가 열렸잖아요.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이러한 종목들을 발굴해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Blurring Lines of Physical and Digital Lives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세상 그리고 디지털 라이프는 디지털 세상을 얘기하거든요. 이 2가지의 그 경계를 굉장히 좀 모호하게 만드는 그런 기술을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가상현실이라든지 증강현실 아니면 이제 메타버스를 얘기하는 거죠. 자, 다음으로 Artificial Intelligence는 인공지능이고요. 마지막으로 기후변화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5가지의 추세에 우리가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이러한 그 5가지의 추세를 이끌고 있는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한다면 좋은 결과를 앞으로 5년, 10년, 15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로열 뱅크 오브 캐나다의 주장이다라고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RBC에서는 총 71의 그 종목을 발굴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같이 참을성이 있는 이런 투자자들을 위해서 71개나 되는 주식을 발굴을 했는데요. 자, 이 모든 주식은 다 12개월 앞서서 목표 주가를 보고 뭐 이렇게 투자하지 않는 거죠. 굉장히 좀 멀리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참을성 있는 투자자한테 어울리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또한 뭐라고 써 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ESG를 고려를 했다. ESG는요, 환경적인 영향,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 그리고 이제 규범적인, 규제적인 영향을 얘기하는데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ESG에 위배되는 기업들은 살아남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감안했기 때문에 멀리 볼 때 ESG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했을 때 RBC가 선정한 10개의 종목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목이 굉장히 재미있죠? RBC가 롱텀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누구를 위한 종목이냐면 페이션트 인베스터니까 참을성이 있는 미주은 패밀리 분들처럼 참을성이 있는 인베스터들한테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입니다. 아무래도 클라우드를 지키는 이제 수호자 역할을 하는 그러한 그 사이버 보안 기업이잖아요.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두 번째는 쇼피파이, 세 번째는 페이팔입니다. 네 번째는 에스티로더, 다섯 번째가 프로터 앤 갬블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등장을 하죠. 자, 일곱 번째는 콜세라가 등장을 하고요. 콜세라는 그 교육 관련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여덟 번째는 SVB 파이낸셜 그룹이 등장을 합니다. 아홉 번째는 루시아나 패시픽 코퍼레이션이고요. 마지막으로 베이커 휴즈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10종목이 우리가 만약에 굉장히 좀 멀리 바라보면서 참을성을 가지고 투자한다면 건강한 수익률을 우리한테 안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종목들은요, 앞서서 나왔던 5가지의 트렌드 중에 하나에 부합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앞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굉장히 좀 수준 높은 기사였죠. 이 기사에 따르면 앞으로 다가오는 5년, 10년, 15년을 참을성 있게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다가오는 미래를 지배할 5가지 트렌드를 충분히 이해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러한 트렌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이런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뭐 거기에는 생명 연장을 하는 기업들, 아니면 데이터를 활용해서 상업화하는 기업들, 뭐 그 밖에 가상현실이라든지 증강현실, 또한 그 인공지능, 자연의 변화, 환경 변화를 예방하는 이러한 기업들, 뭐 다양한 그 띠들이 나오죠. 자, 그런데 오늘 방송에서는요, 이 중에서도 한 가지에 좀 집중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 들어서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이해를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관심을 가지시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메타버스는 약간 어려운 점이 있죠. 그리고 아무래도 굉장히 좀 새로운 컨셉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기사를 보시면요, 2022년은요 비기스트 이어가 될 것이다. 가장 커다란 한 해가 될 것이다. 뭐를 위해서 그러냐면 메타버스를 위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 2021년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관심이 전혀 없었던 메타버스라는 단어에 관심을 주기 시작한 그런 해가 2021년이었다면 2022년은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그 발전 속도를 과감하게 넘어서는 굉장히 좀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이러한 한 해로 거듭날 수가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커다란 줄거리를 이해하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상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제목을 보시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메타버스 그리고 페이스북의 메타버스를 비교를 합니다. 좀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거든요.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 메타버스를 설계하고 노력을 구가하는 그런 종목들은 다 우리가 아는 기업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애플이라든지 구글,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이제 메타 플랫폼즈,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주도해 나갈 이런 기업들이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요 가장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이제 메타 플랫폼즈군요. 자, 이 두 기업은요 약간의 그 접근 방식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 이름에 걸맞게 좀 그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업무에 좀 활용할 수 있을까, 메타버스를 좀 기업들 위주로 풀어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대폭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와
실제와 이 가상현실을 결합한 이런 형태의 메타버스를 구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자, 이번 영상을 함께 보시면요. 아, 이래서 우리가 메타버스에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정말로 메타버스라는 세상은 올 것이 분명하구나 라고 좀 확신을 여러분들께서 가질 수가 있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메타버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의 의견보다는 직접 이렇게 그 마이크로소프트와 그 페이스북, 즉 메타 플랫폼들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CEO의 그 음성을 통해서 그들의 의견, 그들의 그 어떻게 보면 비전을 직접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라고 자신 있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굉장히 중요한 영상이니까요. 여러분들 꼭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And finally, as the digital and physical worlds come together, we are creating an entirely new platform layer, which is the metaverse. We're bringing people, places, and things together with the digital world in both the consumer space as well as in the enterprise. Take, for example, Dynamics 365 Connected Spaces, which we are announcing this morning. Connected Spaces provides a new perspective on the way people move and interact in physical spaces, whether it's a retail store or a factory, or even how organizations manage health and safety in a hybrid work environment. You can do analytics, you can get real-time insights, you can run simulations, you can automate routine tasks. And when we talk about the metaverse, we're describing both a new platform and a new application type, similar to how we talked about the web and websites in the early 90s. Imagine you put on your glasses or headset and you're instantly in your home space. It has parts of your physical home recreated virtually. It has things that are only possible virtually. And it has an incredibly inspiring view of whatever you find most beautiful. Hey, are you coming? Yeah, just gotta find something to wear. All right, perfect. Oh, hey, Mark. Hey, what's going on? Hi. What's up, Mark? Whoa, we're floating in space? Who made this place? It's awesome. Right? It's from a crater I met in LA. This place is amazing. Boz, is that you? Of course it's me. You know I had to be the robot, man. I thought I was supposed to be the robot. Whoa. I knew you were bluffing. Hey, wait. Where is Naomi? Let's call her. Naomi. Hey, should we deal you in? Hey, sorry I'm running late, but you've got to see what we're checking out. There's an artist going around Soho hiding AR pieces for people to find. 3D street art? That's cool. Across the Microsoft Cloud, from Azure IoT to Azure Digital Twins to Connected Spaces and Microsoft Mesh, we're building the Metaverse Intrinsics, the Metaverse platform for you to build upon. In a sense, the Metaverse enables us to embed computing into the real world and to embed the real world into computing, bringing real presence to any digital space. For years, we've talked about creating this digital representation of the world, but now we actually have the opportunity to go into that world and participate in it. What's most important is that we are able to bring our humanity with us and choose how we want to experience this world and who we want to interact with. I can't overstate how much of a breakthrough this is. It's no longer just looking at a camera view of a factory floor. You can be on the floor. It's no longer just video conferencing with colleagues. You can be with them in the same room. It's no longer just playing a game with friends. You can be in the game with them. The feeling of presence. This is the defining quality of the metaverse. You're going to really feel like you're there with other people. You'll see their facial expressions, you'll see their body language, maybe figure out if they're actually holding a winning hand. All the subtle ways that we communicate that today's technology can't quite deliver. Next, there are avatars. And that's how we're going to represent ourselves in the metaverse.
Avatars will be as common as profile pictures today, but instead of a static image, they're going to be living 3D representations of you. Your expressions, your gestures, that are going to make interactions much richer than anything that's possible online today. You'll probably have a photorealistic avatar for work, a stylized one for hanging out, and maybe even a fantasy one for gaming. You're going to have a wardrobe of virtual clothes for different occasions, designed by different creators and from different apps and experiences. Importantly, you should be able to bring your avatar and digital items across different apps and experiences in the metaverse. Features like grid views, together mode, and presenter mode in Teams mark the beginning of bringing 2D immersive experiences to collaboration. But human presence is the ultimate connection. When you and I can have a meeting where we are all present together without actually being physically present, that's the next big breakthrough. And we are approaching this thoughtfully because we have learned from similar transitions in the past. Mesh for Microsoft Teams will allow you to connect with presence and have a shared immersive experience directly in Teams. Let me now turn it over to Ellen Shook and Jason Warnke from Accenture to share how they plan to reimagine work with it. Thanks, Satya, and hi, everyone. It's great to be here. Thanks for having us, and welcome to Accenture's Nth Floor. At Accenture, we have over 624,000 people serving clients in 120 countries. And critical to our ability to work seamlessly together is Microsoft Teams. We have turned our focus away from spaces and places to creating what we call omni-connected experiences, where our people can participate, contribute, and feel like they belong regardless of where they're working. So it's been awesome to see Mesh for Microsoft Teams come together to enable those experiences. And as Satya said, it's so important to bring the human connection into our digital world. We're using this technology for meetings and learning, team get-togethers, and it's helped us really transform our new joiner experience. And you'll see I've joined this meeting today using my avatar. We love this new feature because it gives everyone the flexibility and choice to show up in ways they are most comfortable. And for me, not having to be on camera all day has really helped with my energy and engagement. And even though you're not joining on camera, it feels natural as I can see your facial expressions, gestures, and even live reactions. We've also created an incredible immersive space that's now seamlessly accessible directly through Teams. Why don't we go check it out? Here we are, Jason, and your avatar looks awesome. Something that I really like is how freely you can move around and have face-to-face conversations. That's exactly right. We've held more than 100 team gatherings in these immersive spaces where people can connect, learn, and collaborate because they're truly in the same place together. The solution has been a game changer for onboarding about 100,000 people a year. And like many organizations, onboarding has been remote for the past 18 months. So bringing our new hires into this immersive environment fosters immediate and deeper connections. It transcends physical boundaries and helps individuals experience a culture in a very personal way. Our new hires meet many more people and grow their professional network much faster. In IT, we're thrilled how easily we could unlock Mesh's capabilities through Teams. In fact, we're currently rolling it out on all of our computers and recently deployed 60,000 VR headsets. The integration with Microsoft 365 makes everything feel familiar. But on top of that, spatial audio makes everything sound just like it would in person. And I love seeing and hearing our colleagues collaborating and whiteboarding and using this space for productivity. This doesn't just feel real, it is real. It's been exciting to see an idea become a reality in such a short time, enabling presence and connection that transcends location, keeps our culture vibrant wherever we're working, and levels the playing field to create equal and inclusive experiences. Thank you all for taking a quick tour with us. And with that, back to you, Satya. Thanks so much, Ellen and Jason. I just love seeing how Accenture has been able to recreate the human connection you feel around those serendipitous water cooler type conversations and even the design and whiteboarding sessions that you would typically have in person. And of course, these experiences are just incredible when experienced on any VR or AR headsets from Oculus to HoloLens. And these are some of the basic concepts for the metaverse. And while this may sound like science fiction,
we're starting to see a lot of these technologies coming together. In the next 5 or 10 years, a lot of this is going to be mainstream. And a lot of us will be creating and inhabiting worlds that are just as detailed and convincing as this one on a daily basis. So even though it's still a long way off, we're starting to work on some of these foundational concepts today. Horizon is the social platform that we're building for people to create and interact in the metaverse. One part of this is Horizon Home, which is our early vision for a home space in the metaverse. Horizon Home is the first thing that you'll see when you put on your Quest headset. Today, there are already a bunch of options to choose from, and in the future, anyone will be able to create one. We've just called it Home until now because it's been missing something very important: people. Soon, we're going to be introducing a social version of Home, where you can invite your friends to join you as avatars. You'll be able to hang out, watch videos together, and jump into apps together. Then, there is Horizon Worlds, which is where you can build worlds and jump into them with people. Horizon is designed to make it possible for everyone to create, and we're already seeing people build some really interesting experiences, from creating new games together to throwing surprise parties in VR that family and friends around the world can join. We started rolling out Horizon Worlds in beta last year, and we're adding more people and more worlds every day. And we also just launched Horizon Workrooms earlier this year for collaboration. Beyond Horizon, we're also making it easier to communicate with your friends across different layers of reality. This year, we're bringing messenger calls to virtual reality. You're going to be able to invite your friends to a messenger call, and soon you'll be able to explore somewhere together or join a game. Now, these are the kinds of tools that need to get built so that you can jump into the metaverse with your friends from anywhere. And they're going to unlock some pretty amazing experiences.